마우스 하다가 아이고 작은 물건만 들어도 팔꿈치가 많이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자, 병원 가서 이거 팔꿈치 아프다고 그러면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기가 일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안 쓰고 사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팔 쓰면서도 이 엘보 통증 나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이 엘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문제라는 거. 그래서 문제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증 있으신 분들, 팔꿈치 아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팁이 쏟아집니다. 가시죠. 아, 원장님. 여기 보통 골프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골프도 안 치는데 도대체 이거 왜 아픈 거예요? 네. 골프를 안 치니까 아프죠. 근데 사실은 어디가 아픈 건데요? 바깥에가 아파요? 안에가 아파요? 바깥쪽이요. 얘는 골프 엘보가 아니고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 테니스 안 쳐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 엘보가 아픈 경우, 팔꿈치가 아픈 경우에 바깥쪽과 안쪽이 있잖아요. 우리 팔꿈치가 이렇게 보시면 새끼손가락에서 가까운 여기를 보통 안쪽이라고 부르고요. 이 엄지손가락에서 가까운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바깥쪽이 아픈 사람들, 이거 이명이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쪽, 안쪽 이 팔꿈치가 아픈 사람들, 여기 이 통증의 이명이 골프 엘보예요. 그래서 보통은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니스 쳐야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팔 쓰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선생님 뭐 하느라고 이렇게 팔이 많이 아팠을까? 저는 하우림에서 맨날 일해가지고 아파요. 다들 보면 뭐 일을 많이 해서 아프대.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 네. 죄송합니다. 바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테니스 엘보는 사실은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이 손목 젖히는 게 대단한 동작이냐? 아니에요. 우리 마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는 사무직도 여기 테니스 엘보 많이 오고요. 특히 뭐 이 뭔가를 꼭꼭 쥐어서 당기는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는 사람들, 혹은 뭔가 그 테니스처럼 라켓을 잡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주부들이 걸레 짜다가도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 마우스 하는 사무직도 그렇지만 특히 주부들 손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설거지 할 때도 보세요. 막 써야 되고 손목 쓰고 이러면서 여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도 집안일 하다가 많이 아프세요? 네, 집안일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 금방 아실 텐데, 자, 우리가 손을요 이렇게 젖혀보세요. 손목을 젖히잖아요. 그러면 손목 젖힐 때 이 손 위에 움찔움찔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 신전근이라고 해서 손목을 위로 젖히는 근육들입니다. 이 젖히는 근육들이 죄다 어디에 들러붙냐면 팔꿈치에 들러붙어요.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 손을 밑으로 이렇게 굽히는 거, 이거를 굴곡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굽히는 굴곡근들은 죄다 어디에 들러붙냐면 이 골프 엘보를 일으키는 팔꿈치 안쪽에 들러붙어요. 골프 엘보. 그리고 여기는 테니스 엘보. 즉 무슨 얘기냐면 손목을 젖히거나 숙이는 근육들이, 젖히는 애들은 다 바깥쪽에, 그리고 숙이는 애들은 전부 다 안쪽에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을 과하게 쓰다 보면,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신전근들이 오그라듭니다. 많이 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여기에 부착해 있는 팔꿈치 부위를 자꾸 당겨, 동작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염증 치료하러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으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프게 되면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름이 테니스 엘보인데요. 원래 이름은 뭐냐? 주관절 외상과 염입니다. 네, 염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관절 외상과라고 하는 데가 위치고요. 팔꿈치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그 바깥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요, 답이? 그러면 소염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소염진통제 드시면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 소염진통제 드시고 나면 여기 염증이 없어지니까 좋아지겠죠? 편해지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염증이라는 게 왜 생겼다고 그랬냐면 이 손목을 젖히는 근육들이 오그라들어서 생겼다며요. 네. 아, 염증이 사라져도 그러면 오그라든 거는 펴지진 않았는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일시적으로 염증을 쑥 날려주면 너무 편하긴 한데 얘가 오그라든 상태가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또 쓰다 보면 다시 여기를 당기네? 그러면 염증이 다시 생기겠죠? 아, 또 그러면 소염진통제 먹고 계속 반복이겠네요. 반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게요. 한 번 이 염증이 생겼다가 일시적으로 소염진통제로 없앤 다음에 다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보다 훨씬 심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 우리가 딱 타고 가는데 엔진 경고등이 떴어. 그랬는데 어쨌든 엔진 경고등은 한번 지워. 진통제를 통해서 엔진 경고등 한번 지우고 엔진에 무슨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차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 경고등 지우고 나서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또 금방 고장나요. 금방 고장 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고장은 첫 번째보다 훨씬 심할 확률이 높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고장이 난 단축이 된 근육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사실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고 경도일 때는 한 번의 스테로이드로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나이스한데 스테로이드 치료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만약에 다시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단축이 된 걸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역순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이 수학 문제 이렇게 원리대로 도출하면 되잖아요. 여기의 원리가 뭐냐? 여기 손목을 젖히는 근육이 짧아져서 여기를 당겨서 오는 염증이기 때문에 얘들이 원래 상태로 수축 이완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를 찾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여기 보면 움직이는 근육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움직이는 근육 보이시죠? 네네. 네. 이 근육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마사지 전에 손가락 관절 마사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랑 똑같냐면 이 손목이 아플 때의 마사지랑 똑같아요. 왜냐? 손목의 통증도 사실은 이 팔꿈치의 통증하고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수축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근육은요. 여기 끝에도 붙어 있고 여기 끝에도 붙어 있어요. 아, 이어져 있는 거죠. 이어져 있죠. 근데 얘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뭔가 동작을 해서 당겨서 쓰면 여기를 당기거나 여기를 당기거나 둘 중에 한 군데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 혹은 골프 엘보를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손목에도 불편감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치료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손목이 제일 애먹는 곳이라고 항상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니까. 아, 그래서 칠 수가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더라도 그분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되게 좋아지셨는데 야채 가게 하시는 거. 네네. 부모님이 야채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진짜 많이 나으셨는데 또 야채 가게 김장철이라고 야채를 다듬다가 또 아팠다가 좋아졌다가 아팠다가 이러시고. 또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도 맨날 치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목이 혹은 팔꿈치가 이렇게 다빈도 우리가 자주 움직이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고장이 한번 났다 하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오히려 큰 근육들, 이 허리라든지 다른 큰 근육들이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사지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는 이 근육 여기를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세로로. 세로로 이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가로로 문질러줘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결이랑 다르게. 그렇죠. 요게 첫 번째. 원장님 본인이 셀프로 할 수 있죠?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셀프로 해도 아파요. 셀프로 해도 아파. 원래 아파요? 맞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셀프로 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근육을요 이렇게 좀 움직여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손을 조금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면서 마사지 해보세요. 그렇지? 저절로 마사지가 된다. 시원하죠? 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가 오그라든 부분들이 조금 유연해져요. 그러면서 여기를 덜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요. 물론 테니스 골프 엘보 너무 오래돼서 이런저런 방법, 특히 스테로이드 여러 번 맞고 이러면요 여기 정말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마사지로는 일정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빠르게 하셔야 해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한의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여기 관련 부위에 약침 치료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위를 이 오그라든 근육을 원상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엘보 같은 경우는요. 특히 골프 엘보 더 그런데 어깨 통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근육이 연결돼서? 근육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라는 작동이 있어요. 보상이 뭐였죠, 선생님? 보상 뭐예요? 여기가 이제 안 되면은 아프면 여기가 이제 안 되니까 여기에서 대신 힘을 써주는 거예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아픈 곳을 못 쓰니까 아픈 곳을 못 쓰니까 곳이 다른 대신해서 곳에서 이래서. 여기 근육을 당겨와서 써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단축돼요. 네? 맞아요? 뭐라고요?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앓고 하우림 3년이면은 근육을 알게 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 골프 엘보라는 거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이제 뭐 운동한다든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근육들이 짧아져서 오는 게 1차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깨가 각도가 다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깨가 각도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도가 다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이 정도만 들어줘요. 그 정도만 될 것 같죠? 네. 근데 안 그래요. 이 어깨가 굳어진 분들한테 팔 들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드시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들어지는 데까지만 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다른 부분을 써가지고 끝까지 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골프 엘보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깨에 오십견이라든지 어깨가 잘 안 들어지시는 분들 팔 한번 올리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분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올려요.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팔 올리세요 하면 요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주먹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 정석으로 봐요. 그래서 본인 그 뇌리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올리는 거구나. 맞습니다. 다른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다른 관절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어깨가 끝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엘보를 써가지고 안간힘을 써서 나머지 그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이 골프 엘보, 특히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엘보가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 고장이 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목하고 어깨를 같이 치료해서 이 엘보를 치료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 몸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몸이.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엘보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정형외과나 그런 데서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표백제 묻은 것처럼 하얗게 되던데 그 정도로 스테로이드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독하죠. 그래서 아마 엘보 같은데 스테로이드 맞아보신 분들 보면은 허옇게 탈색이 돼 있는 피부들을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탈색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거의 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움푹 좀 파여있고. 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그만큼 뭐든지 그만큼 강한 효과가 있으면 반면에 그만큼 강한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테로이드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도 아주 약한 상태에서 살짝 스테로이드를 놔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이 부분을 표백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독한 약을 과연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결국 피부과도 가야겠네요, 나중에. 피부과 가도 그 탈색된 건 해결 안 나요. 왜냐면 그 일부가 탈색만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이 녹아가지고 여기가 움푹 꺼져 버리거든요.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치료 스테로이드는 뭐 이야기가 너무 깊어지는데 스테로이드는 어쨌든 저는 비추.
근데 아까 우리 운동 여기 풀어준 게 테니스 엘보예요, 골프 엘보예요? 테니스 엘보죠. 바깥쪽을 풀었잖아요. 아, 손등 쪽을 푼 거는요. 네. 테니스 엘보 마사지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골프 엘보는 안에 있는 이 당기는 굴곡근이 여기가 다 짧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집어 당기는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근육이 세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 굴곡근들을 맞습니다. 이건 안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죠.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특히 이제 손목을 쭉 끝까지 당겨주는 운동들. 벽에다 대고요. 쭉 밀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지? 벽에다 대고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야지 이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틈틈이 팔을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이 부분들을 마사지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여주시면 시원하죠? 저 여기 이렇게 무릎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갑자기? 갑자기 뜻밖의? 팔에다가 뜻밖의. 네. 이런데 이제 갱그리온이라고 해서 이 관절 사이에 그 관절액이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네, 갱그리온 추출 한번 했었어요. 갱그리온 추출하는 거. 이따 한번 해요. 그래요? 네, 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벽에 쭉 당겨주는 거. 틈틈이 바닥에 당겨줘도 됩니다. 요렇게 바닥에 당겨주시는 거. 이거는 골프 엘보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굴곡근을 당겨주시는 거. 벽이나 바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틈틈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수직으로. 이 너무 근육들 아파. 전부 다. 굴곡근들 전부 다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골프 엘보도 테니스 엘보도 사실은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어깨랑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두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팔 옆에 여기 팔뚝 옆에 이 바깥쪽 근육을 삼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두를 같이 마사지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고 저 운동하러 가도 되나요? 선생님이랑 이따가 테니스 약속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충분히 풀고 테니스를 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네, 충분히 풀고 하세요. 운동하시더라도. 팔을 많이 쉬어야지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과하게 써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과하게 쓰면 근육이 오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팔을 안 쓰면 되겠네? 그렇죠? 네, 안 쓸 수 있으세요? 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일 하셔야죠, 애기들. 아, 맞다. 방법은 이 양쪽에 팔을 깁스를 해가지고 네. 한 2달 쉬면은 좋아지겠죠. 근육이 빠지지 않나요? 근육도 빠지겠지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뭐 양치부터 숟가락질부터 일단은 팔을 안 쓰면요 밥을 내 손으로 못 먹어.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아픈가? 이게 근육이라는 게 한번 고장이 나서 오그라들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조금 더 예민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기 전에 조금 느낌이 안 좋을 때 이 스트레칭 많이 하셔가지고 큰 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약간의 병이 났다면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셔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치료해서 더 크게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자, 오늘 확실하게 아셨죠? 그리고 현상, 여기가 아픈 부위만 잡고 혼을 내지 마시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원인, 현상을 보지 말고요. 진짜 근본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스트레칭 열심히 하셔서 안 아픈 엘보 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아이고 팔꿈치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하셔서 다들 팔꿈치 안 아프게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옆에 종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양치도 못했으니까 머리도 못 감았어. 양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여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쑤시고 저리고 쉬고 막 그래갖고 잠도 못 잤어요. 양치 정도가 아니면 냉물리치료? 뇌물리치. 체외 충격파는 안 해봤어요? 네?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도 해봤는데 할 때 너무 아파서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또 유다 치료 같은 거 안 했었나?
다 다른 데 다니면서 주사 치료하고 다 했지. 그렇게 한 몇 년 계속 고생한 거야, 그죠? 서울도 다니고 수원도 다니고 유명한 데는 다 다녔어. 그런데 몇 군데 다녔을까? 총 개수 못 세요. 그냥 그 정도로. 기억 안 나. 거의 해결됐지, 그죠? 네. 고생 많이 했어. 아, 진짜. 몇 개나 남았어요? 0.5 정도 이렇게 만져도 그다지 감각은 없어요.